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 최대 은행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의 단기 부채 상환 지연과 주식 거래 중단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주요 외신은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의 모기업 에스프리토 산토 인터내셔널이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고객들에게 판매한 일부 채권 상환을 지체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가 고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00건 감소한 30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이자 전주 기록인 31만 5천 건을 밑도는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0.6%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에 다소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내구재가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1.9%, 기계류가 1.1% 늘어났습니다. 컴퓨터는 1.9% 감소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BOE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규모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BOE는 이틀에 걸친 정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OE는 지난 2009년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후 5년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포르투갈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2% 하락한 16,915.0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52% 하락한 4,396.2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41% 하락한 1,964.6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의 모기업이 기업 어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 1.52%나 하락한 9,659.1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가 특히 약세를 보이면서 전날보다 0.68% 하락한 6,672.37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도 1.34%나 하락한 4,301.26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초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표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매일 연일 상승한다고 떠들었던 우리 뻐꾸기들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준 덕분에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모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2010포인트 넘어서면서 계속 이제 현금화를 부르짖었는데, 어쨌든 잘 맞아가 그런 것보다 일단 감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눈속임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속임수가 계속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포르투갈, 그리고, 이스라엘 불안이 있었지만, 어제 그 유럽 증시 쪽에는 타격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폭락, 그리고 어제 특히 이제, 나스닥도 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이제 주가 반등을 시켰는데, 고의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주가는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은 2,000포인트 하락이 확정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21일평과 61일평 이 부분이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한 7포인트 맞으면 61일평 하방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아침부터 주가는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져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이 현금화 했다면 다행이지만, 현금화 하지 않았다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2,000포인트, 행복하지 않는 2,000포인트죠. 우리하고 정말 상관없는 그런 주식이 되는데, 뭐 그거는 누구를 탓할 수는 없고요. 우리도 이제 고가주를 만져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그 주식 투자의 그 종목을 보면 주로 이제 보석 찾기를 주로 많이 했죠. 보석 찾기. 이 주식은 아무리 빠져도 내 주식은 오른다, 이런 주식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조선이나 유화 이런 주식들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어제 이제 진척하게 됐는데, 그런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냥 보유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 지금에서 이번에 몸조리는 조금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그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변동성 지수가 낮으니까 주가가 수익이 절대 나지 않는 거다. 이 변동성 지수가 높아야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변동지수가 낮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쨌든가 뭐 많은 방송에서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눌린 목대 계속 살아가고 하는 바람, 그런 바람에 이제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오늘은 주가 자체가 20일과 60일에 이제 이 부분 이걸 이탈을 할 걸로 저는 해서, 만약 이탈한다면 주식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고, 제가 누차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301일평까지는 주가의 이제 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301일평이 1960포인트인데요. 이 301일평의 조정은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뭐 동그라미 현금화 치라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제 이제 샌드위치에서 전환선을 수렴했는 부분인데, 오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을 하방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기준선이 1992포인트, 지금 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데요. 기준선의 하락,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의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준선을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된다. 오늘 만약에 1992포인트 하방 이탈한다면 장은 조금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추세는 분명히 꺾인 것 같아요. 추세는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거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추세가 분명히 꺾였고, 지금 선임 스팬2가 곧 이제 반등하는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주식을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빼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선물 무료 강좌가 내일, 뭐 덥지만 내일 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선물 무료 강좌를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할 생각이 있으니까 내일 11시부터 영등포구 정역 5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100m 한성 의원 건물 302호에서 내일 또 선물 강좌가 있으니까, 선물은 내가 주식을 하고 선물을 안 하더라도 선물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한 850억 정도 날렸는데 우리 개인들의 옵션에서, 오늘 또 여러분 위로 차원에서 제가 공개 방송을 아프리카 TV와 우리 서울경제에서 위로 공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볼을 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옵션의 시황 특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입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연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한 5천억 정도 터졌는데 제가 도저히 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주가 며칠 동안 떴는데 건설주 단합 이거 문제죠. 오늘 신문에 2개가 났습니다. 최고 명문인 S대.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S대가 우리나라를 망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S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S대가 우리나라의 그 60년 동안 해놓은 짓이라고는 속된 말로 나쁜 짓밖에 안 했습니다. 싸움하고 국가를 등치고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총장은. 그래서 저는 S대는 저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저도 스카이대 나왔습니다. K대인데 서울 K대이고 대구 있는 K대 계명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스카이대가 우리나라를 망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건설주 그다음에 이제 단합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거의 서울대였어요. 그래서 단합 이런 것들은 착취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여러분 주피봇이 저번 258.50 이하의 하방 이탈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섣불리 덤벼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그 글로벌처럼 우리가 큰 폭의 하락이 바로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예상외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었다는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 한 10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20포인트 빠진 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꼭 봐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플러스 난다면 주식은 많이 빠져봐야 피봇의 저점인 지수밖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저점의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오늘 199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주식을 팔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 뜨면 뭐 때문에 떴다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다 그거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은 그때 다 내 통장에 돈 다 빠진 다음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착각하는 거는 실적비 저평가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주식이 빠져도 내 주식은 올라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머리 나쁜 근데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모증권사 투자 분석팀 욕을 내가지고 구중을 좀 들었는데 제가 투자 분석팀들이 각 증권사 투자 분석팀들이 좋은 거 나온다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할 때가 항상 꼭지였습니다. 얼만큼 답답했으면 작년 12월 24일자 중앙지에 보면요. 작년에 가장 수익이 나빴던 주식이 증권사 투자 분석팀 추천주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한마디 했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기원자재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개견자의 자재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치킨 헤드 같아요. 치킨 헤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 분석팀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죠. 어제 제가 선물 조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요. 어제 전부 선물 조작했습니다. 260이 우리 개인들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고 기관들이 돈 제일 많이 먹는 자리가 260인데 0.5도 안 틀리게 260을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부처님과 공자님과 마호메트가 못하는 정확한 지수를 기관들이 만들었다. 이거는 조금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저희들의 개인의 데미지가 너무너무 컸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원화 강세에서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좋아진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경제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시경제라든지 모든 경제에
우리나라에는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속된 말로 망가지는데, 경제가 망가지는데 주식이 좋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퍼주가 전부 내수 관련 주식이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수 관련 주식들이 뜹니다. 그런데 물론 좀 조작적인 부분은 롯데제과, 아모레패시픽, 영풍, 아모레지, 네이버, KCC, 고려아이언, 생활건강, 포스코, 롯데쇼핑, LG화, 생생가도 우리가 사지 않을 만한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의 상승이 우리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내수 종목들이거든요. 몇몇 종목, 제가 볼 때는 LG화학하고 다 내수 종목입니다. 이 내수 종목들이 원화의 강세의 수혜주들이죠. 원화 강세 수혜주들만 빼놓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쁘지 않는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일주, 이런 주식들이 원화의 약세 때문에, 원화 강세 때문에 멍이 드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주가는 원화 강세에서 마사지고, 그 시황은 원화 강세 필요 없이 주가는 올라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이제 전환선이 문제거든요. 전환선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 전환선 주가가, 기준선이 안 옵니까? 전환선 주가입니다. 전환선 주가니까. 전환선이 오늘 움직이나안 움직이나를 보십시오. 이 전환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곧 이제 서울경제에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전환선 공부를 칼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모르는 거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다. 이렇게 보니까 일목균형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선물 공부와 일목균형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배신하다가 요즘 배운다고 바리바리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모르시는 분은 내일 11시에 무료 강좌를 꼭 오시고요.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5번 출구에 꼭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선물 교육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많이 연락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선물 교육을 철저하게 배우러 오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주가가 수렴 상태입니다. 여러분 21일 편과 60일의 기형적인 골든본죠.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20일과 60일이 데드크로스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힘들어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이 어제 계속 상승시켰죠. 계속 상승시키니까 아마 정성촌놈 시황 안 맞다 하는데, 오늘 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닥이 왜 청송촌님이 550 이상에서는 팔을 아끼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코스닥은 팔아야 됩니다.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배신하고 지금 몇몇 대형주로 주가 올리는데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피는 궁극적으로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삼봉을 분명히 쳤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확한 삼봉인데요. 주가는 행보국면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 301회평에 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에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복지부동이란 말을 하도 막 해가지고 복지부동이란 말을 더 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미안할 정도인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 여태 현금을 최대한 챙기는 복지부동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원래 4월부터 지금까지 복지부동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안 잃었지 않나요? 돈이 딴 사람은 없습니다. 빠질 때는 내 종목 가지고 오를 때는 저퍼주가 되기 때문에 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매매 안 하고 기다린 사람이 제일 많이 적게 잃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리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쉬어가자. 이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셔야 된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적으로 전환선을 꼭 보시라. 세 번째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개만 보면 확실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선물 모르는 분도 선물을 빼야 되니까 11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 3층에서 한성원 빌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맘 아시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 어제 옵션 내가 잃은 거 훌훌 터시고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좀 쉬어가면서 현금화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전환선을 살펴보자, 프로그램 매수 여부를 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표님께서 현금화에 주력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예상대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진단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글쎄요, 일단 현재 시장은 이미 대응보다는 인정을 해야 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들은 손실이 3%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잘라서 현금 확보를 하셨다가 단기성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도 최근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코스피도 대형주들 제가 거의 한 2주 넘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형주는 아직 참자라고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코스피 지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점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 현재 지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종가를 2,000포인트로 맞춰놓는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착시 효과로 지수만 끌어오는 것이지 개별 종목이나 업종 섹터별로의 큰 폭의 상승이 나아주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특히 조선주들 어제 바닥을 지속적으로 다지는 모습에서 그 저점 라인들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언지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홀딩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치를 하는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해서 어제 이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파트론도 어제 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아졌었고 일진 디스플레이에도 종가상에는 1% 정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지만은 장중의 변동성이 커진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단기 트레이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면은 틀림은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으로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유주 전략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트레이딩 그리고 타피론이나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매도하고 또다시 현금화에 주력하자 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 하락 시에 종목별로 트레이딩하기에는 또 좋은 구간으로 기다림에 필요한 상황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어제 오전에 이제 단기성으로 크루셜텍은 한 4%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고 관망을 했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손실을 안 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고 현재 시장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형주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서히 공포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주식은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최근에 시청자분들에게 엄청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질문이 이제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부탁한다라고 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 답변은 매번 똑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단기성으로 종목을 공략할 수 있겠지만은 홀딩을 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유럽 증시라든지 또 다우지수 하락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수에는 당연한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저의 레파토리대로 이제 지수가 조금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해야 업종 그리고 테마 종목들 몇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지수가 하락에 멈춘 현상이 나올 때까지는 1차적으로는 기다려보는 시간이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포트 구성들이 거의 대형주로 위주로 좀 짜여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가 정말 안전하다 좋다라고 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CI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지금 65만 원을 넘겼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5만 원대예요. 15만 원대. 그리고 또 뭡니까?
조선주들이 이제 과거에 1000%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어요. 1000%.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 수준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개미들 지금 허리 꺾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형주들은 한번 업종에 민감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대형주들도 테마에 소속이 됩니다. 테마로 형성이 돼서 큰 그림으로 한번 상승을 하면요. 엄청난 상승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안전한 차트의 모습입니까? 주식시장에는요. 안전하다는 말 자체가 오류인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선택하실 때 꼭 코스피 종목은 아니더라도 재료가 받쳐주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발 이제 코스피 종목 매수할 때 지수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전에 증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수가 한 2100포인트 정도 돌파를 했을 때 언론에서 이제 신문지상 쪽에서 상당히 앞으로 얼마 갈 것이다. 또 축포도 쏘고 했었는데 그때 창구에서 직원이 대형주를 추천하면서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장기 투자자시고 대형주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떨어질 때 그 종목이 오르겠습니까? 못 오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있어야 종목이 있는 거지. 특히 대형주들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지수를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성증권을 바닥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증권주들도 서서히 이제 꼭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화가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보다는 기다리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금요일입니다. 이상한 카피탈을 통해서 저하고 호흡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 하락에도 조금은 편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도 웃고 계시는 분들 조금 몇 분 계실 겁니다. 해서 오늘 무더위로 좀 온도가 많이 상승한다고 하니까는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주말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카피탈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님의 말씀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개별 종목보다는 좀 지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